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희 사범입니다. 이번에는 태권도에 테이크다운 같은 레슬링 기술과 유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태권도에는 레슬링 기술과 합기도와 같은 유술 기술이 있습니다. 단지 써먹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태권도 하면 발기술을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태권도인들의 노력으로 손기술도 존재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요원하긴 한데 좀 더 기다리면 대중들의 인식 속에 확실히 자리 잡힐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의 레슬링과 같은 몸씨름과 합기도와 같은 유술이 존재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기원 교본 작업을 하던 중 이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연을 한 적이 있고요. 아무튼 문제는 정말 예전 분들이나 태권도 기술 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태권도인들조차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 등에서 사용할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발전도 못하고 따라서 기술 전수가 될 리가 만무했죠. 태권도인들의 취약점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면으로 오는 손 공격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몸이 붙은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발기술만 사용해서 사정거리가 길고 발차기는 잘하는데 근접해서 주먹으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취약점을 앞서 설명했듯이 손기술의 대중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극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몸싸움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보통 태권도인들이요. 이게 또 대중화 되려면 또 얼마나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 내심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권도의 잡기, 넘어뜨리기, 그러니까 테이클 다운이죠. 그리고 꺾기, 이런 기술의 존재 여부는 국기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하던 말씀이지만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국기원 교본에서부터 태권도에는 레슬링과 유사한 기술, 그리고 합기도, 아이키도와 같은 유사한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꺾기, 넘어뜨리기, 태권도 용어로는 넘기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도의 업어치기 같은 기술도 있거든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무에타이처럼 상대의 머리나 몸통을 잡고 니킥, 무릎차기를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기원에서 태권도 용어사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원래는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첨삭하고 수정을 해서 정리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어집에는 기존의 태권도 교본에 비교하면 기술적 정의는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권도 기술로서 틀어 꺾기, 눌러 꺾기, 걸어 넘기기, 들어 넘기기, 잡기, 잡고 치기, 그러니까 표적 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정의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은 태권도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 젊은 태권도인들은 잘 모르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큰 사모님들을 모시고 진행됐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기술을, 원천 기술을 모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라도 남겨질 수가 있어서.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걸 경기나 이런 데서 규칙 위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기술이라는 게 서로 적용하고 또 이기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태권도판 내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발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된 기술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이를 확장시켜서 다양한 기술과 전술로 세분화하는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태권도 취약점 중 하나가 근접 몸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국기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최소한으로 제시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약점을 그냥 약점으로만 둘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적용해서 최소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하지는 않아야겠죠. 자, 저희 도장과 강진회에서는 일단 몸씨름을 합니다. 몸씨름은 상중하 3단계로 나누는데요. 몸싸움부터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꺾고 넘어뜨리고 잡고 때리고 이런 행위는 일단 근접해서 몸싸움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접한 상황에서 최소한 몸싸움을 할 수 있는 데 집중을 하고 이를 상단,
목씨름이죠. 그 다음 중단, 몸통 씨름, 그리고 테이크다운, 태클입니다. 들어넘기기를 하고 또 이거를 방어하는 기술을 상중하로 섞어서 겨룰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를 입식 상황에서 상중하로 제압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서 서로 겨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물론 주짓수, 레슬링, 유도, 씨름 이런 종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비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만 알고 있어도 크게 당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근접 상황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당황하고 그리고 당하기만 하는 것만은 피하자는 거죠. 이후에 거리를 다시 벌리고 나면 태권도의 장기인 발기술을 사용하던지 그건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몸씨름이나 유술 기술도 태권도 움직임과 싱크로율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도장과 강진의 사부님들은 몸씨름과 유술을 조금씩 적용하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레슬링 체육관이나 주짓수 체육관을 가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시 태권도에 어울리게 적용해야 된다는 수고가 생깁니다. 몸싸움, 테이크다운, 꺾기 등의 유술을 하더라도 기존의 태권도 기술과 싱크로율이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기술의 연결이나 리듬, 흐름 등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태권도 발기술 하다가 근접 상황이 되면 다시 리듬을 바꿔 레슬링을 하는 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지사 태권도 기술과 연결이 돼서 기존의 태권도 특성을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태권도 특유의 스텝으로 거리를 좁혀서 걸어넘기기를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기술을 당하기 전에 이게 발차기인지 걸어넘기기인지 확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최대한 이질감 없이 적용하는 거죠. 본 도장에서는 이에 대한 작업이 예전부터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이 기술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실전 태권도 기술들을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끄는 스텝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딱, 슥, 퉁. 자, 오늘은 태권도 기술에 존재하는 레슬링과 유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기존의 태권도는 발기술만 치중하다 보니까 근접 상황에서의 대비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점은 발전시키고 이런 단점은 최대한 보완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아는 쉬운 사실이지만 이를 직접 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 태권도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